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계산을 할 때 체크카드를 냈거든요. 근데 체크카드가 아주 자주 아주 자주 잔액 부족으로 뜬단 말이죠. 근데 식당 주인이 고소하다는 듯이 씩 웃네. 참 어이가 없네. 체크카드가 왜 자꾸 잔액 부족으로 뜨냐 하면, 아니 체크카드에 그 2차 소비 쿠폰 그걸 받았어요, 카카오뱅크로. 근데도 종종 잔액 부족으로 떠요. 어떤 데는 괜찮고. 왜 그런가 봤더니 소비 쿠폰 사용 가능한 음식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액 부족으로 뜨는 곳은 거기가 매출 규모가 좀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전에 어떤 식당에서 한국은행 옆에 금성회관인가? 거기서 나주곰탕을 먹고 나왔는데, 근데 거기 처음 가봤는데 맛있어서 너무 많이 시켰네. 나주곰탕에 수육도 시키고 김치전도 시키고 소주 2병에 맥주 1병에 무려 72,000원이 나온 거야. 내가 아는 그 열차는 그냥 뭐 하나 또 하나 막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이상해. 다른 때보다 비싸긴 한데 기분 좋게 아주 잘 먹었는데, 한참 이제 먹는데 김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김치 그릇을 들었어요. 김치 그릇 종류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넓고 검정색, 길쭉한 검정색. 그걸 들었어. 근데 거기 직원들하고 남자 사장이 있는데, 남자 사장이 그걸 본 거예요. 이제 다가오면서 제가 띵동을 하니까. 그러면서 김치 그릇을 제가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니까 김치 그릇을 들었는데 저보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기분이 상한 거예요. 자, 제 얘기를 이제 딱 들어보시면, 아니 그게 무슨 기분 상할 일인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저처럼 현장에 있었으면 그 사람 상대방의 얼굴 표정, 말투, 언어적인 요소 외에 비언어적 요소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딱 들었는데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나서 제가 그걸 따진 거죠. 여긴 더 비쌀 거야. 내가 이러저러해서 그 부분이 기분이 나빴다. 근데 답변이 뭘로 돌아왔냐면은 자기는, 그러니까 사장님은 하루에 수백 명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릇만 딱 들면 그거를 듣고 무언가를 갖다 주면 손님이 잘못 갖다 줬다고 핀잔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말로 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사장님도 기분이 나쁘다 이건 거예요. 어떤 거야? 그럼 걔만 왔어? 자기는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매장에 처음 갔거든요. 나는 처음이야. 차라리 더 집들 가면 더 그 대표님한테는, 사장한테는 수백 명 중에 한 명일지 몰라도 저는 처음 갔다고요. 그런데 싸잡아서 저를 똑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저는 김치를 주문한 게 분명하고 김치 그릇 모양이 하나밖에 없고 길쭉한 그 김치 그릇, 그 곰탕집에 가면은 일로 가면은 상고생한테 멀어지긴 하. 김치 항아리하고 깍두기 항아리를 갖다 주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덜어서 그 접시에 올려서 잘라서 먹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릇이 종류가 하나밖에 없고 그릇의 색상도 아빠 잡아야 돼. 검정색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장이 다가오길래 제가 그 그릇을 들었는데 충분히 사장이 인지를 했을 텐데 저보고 말로 하라고 강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 사장의 태도가 공손했던 것도 아니고. 남들이 그래서 그 사장에게 제가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걸 어필을 했는데 결국 뭐 사과를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서로 감정만 상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블랙 컨슈머, 나쁜 놈, 내 입장에서는 그 집은 다시는 못 갈 집, 이렇게 됐다는 거죠. 님김이 거기에서 배 터지게 먹고 돈은 돈대로 쓰고 소주도 2병에다가
맥주 하나를 먹었는데, 와, 제가 한 집에 앉아갖고 그렇게 많이 먹은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렇게 비싸게 돈을 많이 쓴 것도 처음이란 말이죠. 아니, 저는 손님은 대우받으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라면 한 그릇을 먹어도 손님으로 대접받기를 원하지. 푸대접 뭐 몇백만 원치를 먹어도 푸대접을 받으면 그런 집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집이, 제가 음식은 참 맛있게 먹었는데, 와, 씨발 개 족같다. 그 사장의 태도도, 와, 너무 참 어이가 없었다. 무단횡단 좀 할게요. 그래서 뭐 오늘 토요일날 이제 회사 가서 나름 업무 보고 뭐 업무도 끝내고 괜찮았는데, 밥 먹고 나서 씨발 기분이 확 상하네. 아니, 그런 집은 좀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희한한 게 있어요. 자, 제가 거기서 먹고 와서, 제가 무슨 그 집한테 이제 해코지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죠? 그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후기밖에 없어. 그래서 네이버 그 영수증 후기 있잖아요. 거기에다 등록을 했네. 그런데 이게 노출이 안 돼요. 노출이. 이게 네이버의 꼼수란 말이에요. 또 네이버는요, 그 음식 후기를 사장 입장에서, 대표 입장에서 좋게 보이도록 노력을 하지, 어디가 안 좋고 그런 거를 안 보이게 해요.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분명히 그 네이버 후기 그거 사장님들, 대표님들 네이버에다 등록하면서 아마 소정의 어떤 금액을 지불하고 있을걸요? 그러니까 손님이 그 후기를 보면서 제대로 된 후기를 볼 수가 없어요. 감춰놨네? 제 말이 뻥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오랜 기간 네이버에 광고주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온라인 자영업 하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도 내봤어요. 네이버가 봉이 김선달인 게 키워드 광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그 키워드를 발굴한 사람이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키워드를 점점 클릭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거기에다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더 높게.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 키워드를 구매하면 됐었는데, 나중에는 네이버가 그 키워드의 가치가 높아지면 입찰을 붙여요. 자기네 딴에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핑계인 거고, 경쟁을 시키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한 달에 몇십만 원의
몇십만 원에 쓰던 키워드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 업체가 노출되는 업체가 5군데 뭐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경쟁 업체들이 수십 군데예요. 그럼 이게 미쳐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몇십만 원짜리를 작년에 몇십만 원이었는데 올해 몇천만 원을 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네이버가 봉이 김선달인 거죠.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뭐 광고 해본 적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네이버에다 광고를 하고 이런 어떤 판매하는 주체로서 네이버를 사용을 해보면 네이버 진짜 이거 악덕이다, 이 새끼들 돈밖에 모른다, 이런 거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뉴스에 자주 나오죠. 그 쿠팡 이츠 같은 경우에.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옛날에는 배달이라는 게 다 동네 배달이었다고요. 전단지 돌리고 전화해서 주문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배달의 민족을 시작으로 해서 쿠팡이츠 저는 이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이제 플랫폼이 잡아먹는 거를 보면서 와, 앞으로 음식값이 엄청 높아지겠다, 그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래요. 여러분들 뭐 곰탕 하나, 이 명동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곰탕 한 그릇 먹으려면은 보통 뭐 11,000원, 12,000원 뭐 이런 식이에요, 한 그릇에. 근데 이것을 온라인에서 시켜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매장에서 먹는 거 하고 시켜서 먹는 거 하고 차이가 나죠. 가격이 비싸거나 혹은 품질, 양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엄청나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플랫폼에다가 수수료 줘야지, 배달하시는 분한테 수수료 줘야지. 그러면은 가격 경쟁하려고 그러면은 음식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음식의 양이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평준화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에서 주문할 때 다 거기서 거기거든. 이 금액이면 이 정도 음식이 배달되는구나, 그것이 이제 평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반발심이 생겨도 그 이후에는 이제 반발심이 없어요. 근데 매장에서 직접 먹어보면은 배달을 해서 시켜 먹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이도 점점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요. 어디에 맞춰서? 온라인 배달에 맞춰서.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먹는 그 가격에도 거품이 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플랫폼이 다 먹는다. 봉이 김선달이다. 가만히 앉아서 지네들은 뭐 하는 것도 없이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 주면서 이 새끼들이 돈만 챙긴다. 결국 그 유통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네요. 얘기가 희한하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하여튼 배불리 잘 먹었는데 참 기분은 나빴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은 다시는 가고 싶지가 않다. 제가 1인 소비자가 어떻게 뭐 후기 하나 쓴다 그래서 그 집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예전에 빅페이스라는 그 먹방 유튜버? 음식 유튜버? 음식점 후기 유튜버가 있는데, 빅페이스?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101번지 남산 돈가스 거기하고 소송도 벌이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참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101번지 돈가스 안 가겠죠. 그런데 미어 터집니다. 제가 그 남산 돈가스 앞으로 자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제가 한때 용산도서관, 남산도서관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 앞을 지나가 보면 와, 주말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 그런데 여기도 고양이가 있네. 저기도 있고. 제가 뭐 먹을 거를 좀 고양이 거를 갖고 왔으면 줬을 텐데 안타깝네. 제가 고양이를 좀 좋아해서 다음부터 이제 좀 갖고 다녀야 되겠어요. 뭐 어찌됐든 그 빅페이스 구독자가 꽤 많고 101번지 돈가스에 대한 조회수도 엄청 높았거든요. 진짜로 엄청 높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조회수가 있었기 때문에 남산 돈가스에 대한 인식이, 대중들의 인식이 좀 바뀔까 기대를 했었는데 웬걸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상당히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보면 그 몇 년 전만 해도 노 재팬 운동 엄청 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유니클로 사장이 한국인들 보고 한국인들 비하했잖아요. 이거 조금 지나면 사라질 거다. 대놓고 미디어에서 그렇게 막말을 했는데 그때뿐이었죠. 지금 저기 동대문에 유니클로 가보면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 그리고 이런 말할 자격이 저도 없는 게, 이제는 유니클로 가서 옷을 삽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있어요. 우리는 일단은 돈을 아껴야 되고 가성비를 따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애국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해도 다 중국산 쓰잖아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안 만드는데 그 제품을 안 만들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어.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거 다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래서 여기 동대문 시장도 다 망한 게 메이드 인 차이나 때문에 다 망했잖아요. 저기가 동대문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 괜히 하는 뭐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동대문 관련 일을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저 동대문 근처에서 계속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애국심에만 기대어서 뭘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입장도 어쩔 수가 없다. 저 이런 말 뭐 하지만 쪽발이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싫어요. 어릴 때는 오히려 그런 감정이 심하지가 않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일본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졌어요. 일본은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또 침략할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지금 하는 짓이 딱 그래요. 걔네들은 뼛속부터 이 유전자 자체가 자신들의 그 섬나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재해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I don't know with them. They're very gonna rent us. There's not much design. 자연재해도 많고 또 그들의 민족성이 전체주의잖아요. 전체주의가 상당히 무서운 건데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이 한국에도 어느 정도 전파가 됐고 일제 식민지 때. 근데 그 전체주의가 상당히 굉장히 무서운 거다.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게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